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이지유 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40대, 50대에도 이직을 생각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밥줄 걱정 없는 그럼 정말 유용한 자격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도 정말 소용없는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그런 오늘 이야기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50대 이상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말했듯이 진짜로 50대가 옛날 50대 같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그 어디서 봤는데 0.8 곱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50대여도 40이나 뭐 49세면은 진짜 30대나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갑자기 은퇴? 적게는 2, 30년, 많게는 4, 50년 이상을 사셔야 되는데 진짜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재취업이 잘 되긴 하나요? 솔직히 좀 아직은 젊고 좋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완전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바리스타나 드론 자격증, 뭐 하다못해 전기 기술 이런 거에 자격증 수요가 정말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로 구인 구직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고경력직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증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먼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직은 50대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젊어요. 60대, 70대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면 본인의 체력이나 본인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와 맞는 직업을 찾아야겠지만 아직은 50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도 많이 뽑는 거, 신입이어도 무관하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는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49세 전후로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치만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도 확실히 늘어나고 하면서 이모작 이 산모작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직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신입도 가능하다라는 멘트가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경력직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컷 공부하고 어렵게 땄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면 다시 또 시간을 버려야겠죠.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여성 취업자나 여성 재창업자 하시는 분들은 뭐 음식이나 한식 조리사, 카페, 뭐 꽃집 아니면 애견과 관련된 거, 아니면 미용, 저같이 미용이나 뭔가 이런 국가 자격증을 따서 할 수 있는 일, 뭐 요양보호시설이나 아니면 간병사 이런 자격증을 따셔서 취직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간병센터를 만드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죠. 현실에서는 뭐 연봉이나 어떤 처우 문제 이런 것들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체가 24시간을 케어해야 돼요. 24시간을 케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런 창업을 또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초보 기술자보다는 경력 바리스타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다는 20대, 30대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4, 50대에 준비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식 조리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4, 50대 많이 또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 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 많고 요즘은 좀 이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감안해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미용 쪽은 제가 이제 또 미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용을 한 걸 후회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이 길로 갈래라고 물어도 저는 이 길로 갈 거거든요. 왜냐면은 미용은 솔직히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초보라고 하더라도 아직 그 구하는 이제 시간대나 이제 급여가 조금 적을 뿐이지 아직 없지는 않거든요. 초보여도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저희도 이제 국가 자격증 따고 있는 저희가 국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신입으로 떨어진 자격증만 취득한 친구들을 채용하겠다고 저희 쪽으로 역으로 연락 오는 그런 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패기 있고 열정 있는 그런 친구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미용 기술들을 배우려면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정말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네. 국가 자격증이 솔직히 미용 국가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헤어, 메이크업, 피부, 그 다음에 이용사 자격증 이렇게 크게 나누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하나하나씩 또 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4가예요. 4개고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필기시험과 실기를 꼭 통과해야지만 해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싶으시면 산업인력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거나 아니면 HRD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우리 메이지회에 전화해서 실장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매년 시작되는 이런 시험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매달 있어요.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미용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만 가지고도 안 돼요. 자격증을 또 면허증으로 바꿔야 돼요. 면허증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내가 직원으로만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직은 면허증으로만 그 자격증으로만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하겠다 하면 면허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보건소 가서 해요. 보건소 위생과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 요즘에 많이 보이잖아요. 뭐 메이크업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피부 아니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진짜 분장하는 거, 뭐 특수 분장이든 뭐 여러 가지 분장에 관련된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행동들, 뭐 프리랜서든 뭐든 진짜 다 포함해가지고 진짜로 그런 메이크업과 관련된 거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피부는 피부와 국가 관련된 거. 뭐 피부, 바디, 경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뭐 마사지, 뭐 건식 마사지, 습식 마사지, 뭐 아로마 이런 뭐 모든 피부와 관련된 거.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여기가 옛날에 땄다고 하면은 이 안에 속눈썹 연장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16년도에 이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메이크업으로 들어갔어요. 16년도 9월 23일자로 메이크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속눈썹 연장이나 펌은 이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을 따야 돼요. 여기서 그냥 간혹 가다가 지금 조금 요거에 질문 조금 더 해드리면 간혹 가다 메이크업을 따게 되면 배드를 못 놓아요. 그래서 뭐 피부도 따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메이크업만 따시면 속눈썹 연장이나 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어요? 두피 관리 같은 경우에는 헤어 자격증으로도 가능하지만 내가 좀 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따고 싶다. 그러면 이용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머리를 커트하고 스포츠 우리 남자 머리 자르는 거 있죠?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훨씬 쉽게 따실 수 있어요. 요거 따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헤어 말 안 했죠? 헤어도 헤어와 관련된 거. 뭐 하다못해 염색방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헤어 국가 자격증 필요해요. 헤어든 이용사든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염색방이나 헤어 미용 관리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이 헤어가 필요해요. 두피 관리실도 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예전에 따신 분들 있어요. 예전에 뭐 이거 피부나 뭐 이런 걸로 분리되기 전에 그런 옛날에 종합면허증으로 따시거나 아니면 미용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다 자격증 안 따도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직업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배워야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금방금방 딸 수 있고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시면 되는데 요즘엔 너무나도 너무 잘 가르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합격했어요. 진짜 90% 이상이 합격했기 때문에 금방 따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 4050 분들이 지금 배우시기에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세요? 솔직히 4050이 근데 대부분 저희 샵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3, 40대가 많아요. 50은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근데 50도 초반 때는 괜찮고 50 이후면 내가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20, 30대 친구들도 눈 안 보이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핑계인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만큼의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지 열정이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열정 갖고 오신 분들은 60대여도 되게 끝까지 해내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스크린 골프장 하셨는데 그분이 60대가 이제 다
도달했을 때였어요. 언니분도 60대가 넘으셨고 그렇게 두 자매분이 오셨는데 스크린 골프장이 이제 조금 어렵고 안 되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쪽방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파헤치시고 계속 연습하시고 하니까 이게 미용은 기술직이니까 확실히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체력에도 또 맞았던 것 같아요. 앉아서 일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했던 것도 있거든요. 좀 나도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말씀해주신 그런 미용 기술을 배우시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다고는 저도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기에는 경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기술직으로 봤을 때 시급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요. 하루에 두세 명만 받는 저희 학생들만 보더라도 두세 명만 받아도 한 달에 4,500 이상을 넘어요. 그러니까 속눈썹 하다못해 속눈썹 연장이나 속눈썹 펌만 하더라도 요즘은 연장도 많이 수요가 없고 펌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펌은 1시간 내에 2명도 시술할 수 있고 특히 4, 5월이 지나가는 요때는 또 왁싱 수요가 있기 때문에 왁싱 또 요즘에는 두피나 모발 탈모들이 많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두피 탈모나 이런 것도 하시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술 값이 6만원, 8만원, 뭐 10만원 이래요. 아무리 싸더라도 4, 5만원대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시술들이 대부분 1시간 내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2명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하루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체력적으로도 또 나머지 시간에는 뭐 주변에 뭐 이런 관계 또 그분들이 또 자유로운 관계나 뭐 아니면 아기 키우시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다못해 또 뭐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자기 거 하시면서 아니면 보탄 자기의 또 꿈을 위해서 뭐 준비하시면서 또 주말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 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엔 공유 공간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왕이면 미술은 재료비 뭔가 공간에 대한 제약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대부분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반영구, 속눈썹, 펌, 왁싱 이렇게 좀 나눠서 네. 현실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미용 전문가니까 제가 미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짧게 배울 수 있는 건 속눈썹 펌이에요. 속눈썹 펌은 원데이 클래스로도 있고 하는데, 일단 앞서 말했듯이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속눈썹 자체 실무 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선 하루만이라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직원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내 친구들이나 포트폴리오 작업을 통해서 계속 연마해야겠죠. 아니면 저희 같이 국비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20명에서 뭐 10명 정도의 사람들의 모델을 실습해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러면은 기존 샵의 원장님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좀 시술 속도나 아니면은 뭔가 뭐를 빨리빨리 판단하고 이분들한테는 롯데가 어떤 게 맞겠다. 이런 직관력이 조금 더 약간 느릴 뿐이지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롯도 이제 공부하듯이 계속 해보고 많이 모델을 실습해보면 충분히 이런 기간들은 좁힐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무리 경력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배워서 엉망진창 계속 그 습관이 되고 있으면 기술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처음부터 잘 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속눈썹 펌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서 5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왁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무 과정만 배우는 과정은 5일밖에 안 가르쳐요. 특히 또 이제 대기업 그 왁싱 중에서도 진짜 대기업이라 할 만큼 좀 유명한 그런 곳에서도 거기도 5일 가르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5일 배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5일 정도 배우는데 저희 국비 같은 경우에도 18일에서 20일 정도의 수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20명 가까이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솔직히 충분해요. 털을 떼고 모질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왁스를 어떻게 바르고 능수능란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스킨 탈락이 없게 안전과 위생 그런 부분에서만 충분히 배운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경력자와 다른 부분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좀 더 덜 아프게 하는 그런 모질 방향들을 알거든요. 그런 걸 빨리빨리 계산하고 그런 이제 손님들을 많이 받아보면서 그거의 차이지 솔직히 엄청난 큰 차이가 이거는 있진 않아요. 그리고 두피 관리 같은 경우에도 두피 마사지 관리 이런 것들도 원데이 클래스들도 진짜 많아요. 나중에
졸업하시고 나서도 이제 헤어나 이용사나 이런 걸 따셔야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원데이 클래스도 다니시면서 여기 회사에서는 어떤 제품을 어떤 스파 관리처럼 이렇게 두피 관리를 하지, 이런 거는 계속 추후에 창업을 하시면서도 익히시면 되고, 실제로 두피 관리 과정을 하는 데는 2주면 끝나요. 2주, 길어야 뭐 3주, 제품을 익히고 핸들링이나 피부, 두피를 마사지하는 과정,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만 충분히 익힌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엄청 위험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영구. 반영구 같은 경우는 가장 긴데요. 왜냐면 피부의 그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반영구는 좀 유지력이 확실히 높잖아요. 그 펌처럼 풀렀다가 다시 복구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좀 피부 깊이나 이게 색깔 같은 것도 바로 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영구는 2달에서 3달 정도는 조금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 연만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은퇴 후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꼭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은퇴 후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직은 40, 50대, 뭐 60대도 아직 젊어요. 너무 젊어요. 그런데 이런 나이에 솔직히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저는 미용이라는 일이 뭐 돈을 떠나서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웠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동네 문화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루짜리, 이틀짜리 그런 강좌들이 있어요. 뭐 퍼스널 컬러나 이런 거. 그래서 한번 배워보러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정말 나의 적성이랑 맞을까? 정말 좋을까?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말 무료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 저희 같이 이제 메이지유 국비학원 같이 이런 교육기관들도 한번 참고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2번째 인생을 저는 정말 응원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앞으로 저희 채널이요, 여러분들 구독은 안 했더라도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면 좋은 거 아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다 사이트 하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직할 수 있는 사이트, 아까 전에 뭐 인건비나 뭐나 이런 거 다 참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쭉 올려드리고, 또 미용인들이 봐야 될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조사했거든요. 한번 여기 사이트도 양쪽으로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이지유 TV였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